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을 촬영해보고 있고요. 예, 오래간만에 현대모백스로 인사드리네요.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중에서 현대모백스 털리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사실 축하드린다라고 마음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기 구간은 다시 재돌파해주고 뚫고 올라가줘야지 솔직히 마음 편하게 축하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현대모백스가 여기 뚫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모백스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공시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 길게 봤을 때 현대모백스는 갑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갈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로봇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진짜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섹터 구성 종목 한번 볼까요? 현대모백스 로봇주가 지금 몇 개 있냐? 61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61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런 로봇주들 중에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결국에는 로봇 섹터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가를, 그러니까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줄 수밖에 없는 섹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섹터들 중에서 추후에 진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업이 옥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저없이 저는 현대모백스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현대모백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가야 되는 이유,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모백스를 하나하나 낱낱이 해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준비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것부터 부탁드려볼게요. 이겁니다.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요, 현대모백스 지금 오래간만에 이틀여간, 이거래일간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 혹은 물타서 본전권에서 탈출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구간에 이젠 접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댓글로는 매도 금지 한 번씩 적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한 번씩만 자꾸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민망해요. 근데 저도 한 번씩은 꼭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필수적으로.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의 특성상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것들 중에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많이 달려야지 다른 현대모백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현대모백스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몇 퍼센트 가야 돼요? 적어도 50%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50% 정도는 가져야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40% 정도네요. 죄송해요. 40% 정도는 더 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벌써부터 여기서 이탈한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선택을 하시지 않도록 우리 선배님들이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뭐라고요? 매도 금지 한번 적겠습니다. 매도 금지로 가자고요. 매도 금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모백스 왜 이틀여간 지속적으로 올라가주면 참 좋고,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장중에 11% 정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현대차가 11% 가는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4조밖에 되지 않는 현대모백스가 왜 윗골이 달리고 오늘 상승을 멈췄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은 어때요? 엄연히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 거는 맞습니다. 주포가 있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주포들 입장에서 지금 현대모백스가 어떠한 상태에 되어 있죠? 투자 위험을 풀고 이때부터 봐야겠죠. 이때 로봇 섹터들이 한참 뜨거울 때 투자 위험 단계까지 지정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꽂히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때도 여전히 투자 위험 상태예요. 근데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은 거래소에서 주는 제재인 이 투자 위험 단계까지는 길게 만들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험 상태에서 웬만하면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상태를 풀려고 옆으로 움직이는 재미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엔 투자 위험도 풀고 투자 경고까지도 풀어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다 보면은 이 투자 주의 상태에서도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투자 경고가 또 지정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해주는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모백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로봇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죄송합니다. 자, 현대모백스가 가장 추종하는 건 현대차의 주가를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현대차도 오늘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오늘 올라간 이유 자체는 뭐 아쉽게도 로봇 관련된 내용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는 하죠.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예요? 이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규모의 사업에 지금 우리나라랑 제가 알기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인가? 라고 하는 이 기업이랑 60조 규모 잠수함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이 캐나다 측에서 요청하는 게 일단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였냐?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일단 협력을 좀 카드로 꺼내 들었거든요. 협상 카드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서 이 60조 잠수함을 왜 이 드림팀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도 돈이 되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거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현지에 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영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얘네랑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전지를 어쨌든 현대차가 제안했다라는 게 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이 잠수함 수주가 현대차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이 수소 사업이랑 직결이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현대차가 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차도 만들죠. 여기다가 전기차 하려면 뭐 필요해요? 배터리 필요하다. 배터리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로봇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것까지요? 수소까지도. 뭐 수소전지든 수소차든 여기 들어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추후에 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상승의 초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증권가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 새만금 투자 계획도 투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새만금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서 이 데이터 센터랑 로봇, 자, 이 내용도 나옵니다. 로봇 생산 설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짜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죠. 이 현대차가 59만 5천 원에서 딱 맞고 떨어졌는데 이 구간을 다시 리트라이를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이 로봇 섹터의 이제는 대장주의 느낌이에요. 이 아틀라스가 워낙 또 CES에서 호평을 받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현대차, 우리는 현대모백스 주주지만 현대차에 또 좋은 내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땐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체크하면서 현대차도 추적 관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현대그룹이 그룹주들이 일반적으로 다 좋았죠. 현대오토웨버도 좀 많이 갔어요. 얘도 6천 원을 찌르고 오늘 좀 빠진 것 같은데 53만 원 딱 찌르고 빠졌네요. 그래서 아마 현대그룹들이 전고 트라이를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얘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찔렀어요. 오늘도 찔렀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매물 소화를 전부 다 해놓고 다시 찌르러 간다.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현대오토웨버든 현대차든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긴 한데 생각보다 이 시기가 좀 빨라진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로봇 섹터에 그리고 현대 그룹주들이 자 올라가 줄 수 있으려면 결국 사실 이렇다 할 지금 재료가 없기는 해요. 올 상반기 올해 초죠? 이 CES가 그나마 좀 가장 큰 재료였는데 여기서 이제 아틀라스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또 워낙 좋았고 주가는 딱 영향을 받고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돼서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현대모백스를 보다가 현대그룹주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면 현대모백스는 갈까요? 못 갈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명분,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모백스는 아시겠지만 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물론 이 직접적인 로봇을 만들거나 부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현대모백스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죠? 얘네는 물류센터, 공장, 뭐 창고, 뭐 자동 창고, 컨베이어, 이런 물류 설비, 그리고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율주행 로봇 얘네 설계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토탈로 묶어서 해주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이 옥석의 기준은 진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소위 말하는 세력주들,
예를 들면은 휴림 로봇이 있겠죠? 이런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은요. 자,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 자,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옥석이 되려면 회사가 돈을 진짜 벌어야 돼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만이 옥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휴림 로봇 같은 이런 세력주들은 어떻죠 특징이? 당연히 이렇게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자, 22년도부터 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세력들이 한번 올리고 나서 한탕 해먹고 빠져나갔죠. 근데 현대모백스는 어떻죠? 자, 매출액이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자, 2천억, 2,600억, 뭐 3,400억, 2,800억. 어쨌든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물론 여기서 더 좋은 건 이제 실적이 쌓이면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가 진짜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을 남겨야지만이 실제로 옥석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얘도 보시게 되면 현대모백스 돈을 벌어요. 영업이익을 남기고 계속해서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현대차가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자, 미국 공장을 우선적으로 3만 대를 밀어넣기로 지금 목표를 잡았죠. 그리고 아틀라스가 아직까지도 이 로봇들 중에서 피지컬 AI 중에서 1등입니다. 자, 모회사가 뭐 실질적으로 현대차는 아니지만 현대모백스의 이제 모회사는 최대 주주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현대 엘리베이터도 현대 그룹이죠. 현대 계열사에 들어가 있는 만큼 현대차가 아틀라스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에 3만 대를 밀어넣는다. 자, 생산해서 도입한다 라고 하면 로봇만 딱 넣으면 끝이 아니겠죠. 현대차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지금 노조랑 싸우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현대차가 워낙에 또 강성 노조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자, 손익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좀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얘기긴 하지만 현대차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 직원들이 받아가시는 급여보다도 로봇 한 대가 너무나 지금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이 계산상 로봇을 밀어 넣는 게 투입시키는 게 이득인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틀라스를 공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넣는다 라고 하면 만들어서 투입시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스마트 물류 자동화, 그러니까 공장이 완전 자율화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현대차는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 현대모백스가 뭐 한다 그랬죠? 얘네가 딱 물류센터,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자동창고 뭐 이송, 분류,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설계 이런 것까지 싹 다 하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봇이 상용화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장에 넣어요. 근데 공장에 넣으면 로봇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동선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를 누가 한다? 현대모백스가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얘네는 진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도체로 예를 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거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 납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더 적습니다. 공급이 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설비를 늘리려고 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공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네요. 신규 시설 투자 이렇게 해서 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반도체를 일단 더 지어내야 되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생산 인프라 구축한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다들 예측하고 알고 계셨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무려 21조짜리 사업입니다. 생산 인프라를 늘리는데 21조로 일단 투자한다 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틀라스를 만들고 얘네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방금 보신 것처럼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인프라를 누가 또 수주받아서 일할 수 있느냐? 현대모백스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이 HBM을 생산하려면 설비 늘릴 때 전공정, 후공정 이런 거에 다 장비가 들어가요. TC본더든 뭐든 다 들어가는데 이런 인프라로서 자 현대모백스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얘가 수혜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부분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오늘 종가가 왜 윗골이 달리고 밀렸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공시 보면서 조금 같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세력들의 입장에선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푼 투자 경고인데 웬만하면은 투경이 달리지 않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시사항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재지정 여부를 봐야 돼요. 재지정 여부.
판단일 T의 종가가 뭐라고 나와있죠? 1번이 지정 전일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판단일 T의 종가가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게 최초 판단일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중요한 요건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1, 2번은 웬만하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필요도 없어요. 3번이 사실 해당이 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만 좀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판단일 T, D-2일 언제? 내일 또 캔들이 하나 더 생기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33,450원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되죠. 근데 오늘은 윗골이 달리고 멈췄기 때문에 계산까지는 굳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죄송해요. 자, 이틀여간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이틀간 40% 이상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경고가 또 재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만약 오늘의 종가가 14%에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거의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되면 투경에 웬만하면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윗골이 달리면서 일단 한번 눌렀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도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일도 급등이 나오지 않게, 혹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일단 한번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이 로봇 섹터의 수급을 만들어 받아올 수도 있는 이런 이 환경을 또 조성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켜보면서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봇 섹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랑 가짜를 가리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 테마주로 올라갔던 게 휴림 로봇이에요. 근데 휴림 로봇은 어떻다? 실제로 얘는 세력주죠. 이전에도 한번 12,400원 구간까지도 올렸다가 한 1, 2년 동안 끌고 주가를 10분의 1 토막보다 더 낮게 해서 개인분들 다 털어버린 다음에 물량 넘기고 나서 다시 또 매집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로봇 테마랑 엮여서 또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대 연봉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어요. 근데 현대모백스는 수로 한번 볼까요? 얘도 길게 놓고 보면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22년도 이때 거래량이 터져줬던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물량을 다 털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봐요. 장대 떨어진 날 보게 되면 거래량 어떻죠? 거래 대금도 8천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볼 필요도 없이 돈이 오가는 흔적만 보면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왜 거래대금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오늘같이 한 7, 8%밖에 안 오른 날도 거래대금 보시게 되면 5,400억 나왔죠. 그리고 어제 24% 올라간 날 4,1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의 상승만으로도 이날의 거래대금, 오히려 이때 거래대금은 더 높아요. 왜 그렇죠? 이때가 더 주가가 비쌌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이때 거래량 2천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천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고 어제는 1,300만, 오늘은 1,400만 주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2천만 주, 거래대금도 8천억밖에 터지지 않았는데 과연 여기서 물량을 다 털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간은 투자 위험을 풀고 가면서 개인분들의 물량을 뺏으려는 이 세력들의 의도된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휴림 로봇보다 더 크게 갈 겁니다.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현대모백스는 아틀라스가 도입되면서 이 세력들이요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리겠죠. 그리고 어쨌든 다시 컨센서스 한 번만 더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이랑 컨센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쨌든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결국 이렇게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요. 그럼 지금 본질에 완벽히 충실한 이런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입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면서 또 한 번 부탁드려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 또 현대모백스를 가지고 계시는 보유하시는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재미난 이 종목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종목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재밌으려면 쭉쭉 가줘야 됩니다.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10배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주식의 3요소,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10배거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한번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상 기업들을 한번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새로 만들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는데 얘네를 왜 인수를 했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사이클이 오면 10만 전자를 향해서 외치면서 올라갔었어요. 이때가 정확히 코로나 때죠. 근데 이 구간에서 딱 외국인들의 이 대량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사이클이 종료가 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이 나오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이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건데 왜 하필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자, 여기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언급을 했죠. 올해 2026년에는 M&A를 공격적으로 할 거다. 근데 어디를? 전장이랑 로봇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로봇 사업을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은 이런 거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랑 로봇 이 투트랙으로 추후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리 비상하신 분들은 딱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인수합병했던 기업들을 토대로 얘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력인 로봇 사업, 얘네랑 전장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근데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긴 필요한 기업 그러니까 공백 구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인수합병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이 그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냐면 저는 라이다라고 봅니다. 이 라이다가 뭐냐? 일단 사전적인 이 역할을 좀 설명드릴게요.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한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좀 설명드려보자면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로봇이든 자동차든 얘네를 완전 자율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자율주행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 칩, 이 프로그래밍 얘네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칩에다가 정보를 뭘로 전달해서 보내죠? 네, 바로 사람으로 치면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 바로 라이다가 필요하고 얘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미 인수한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얘네는 사실 두 가지 다 완전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지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자 1차적으로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건데 전장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을 납품받아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인수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생겼어요. 바로 그러면 이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메꿔주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뿐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얘네도 결국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죠? 엔비디아 CEO 그 유명한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 자 이쪽으로 협력과 투자를 할 전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돌고 그리고 수급이 비슷하게 들어왔던 종목이 네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가가 여기 바닥권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78만원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거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대단한데 사실 이 정도까지 여기서 잡아서 몇 년, 한 2, 3년 동안 끌고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웬만하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짧게 보면 이렇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한 이 정도면 6개월이면 될 것 같거든요. 6개월 동안 얼마까지 간 거죠? 여기서 여기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미 세계의 이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다가 혹여나 이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딱 뭐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한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들은 꼭 공유 받으셔서 확인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공유 받으시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바로 현대입니다. 현대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뭐 해주시면 된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만 열렬히 적어주시면서 우리 현대고백스 응원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영상 시청하셔서 꼭 어떻게 보면 흔들리시지 않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눌러주라고 하면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혹가다 여기 번호 외워서 직접 이거 적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간편 문자 발송 링크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대모백스 있잖아요. 제목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링크가 무엇이냐? 010-9630-2563 정확히 보이시죠? 화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번호로 뭐 외우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적어 놓은 거니까 이거 누르시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 문의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문자를 바로 발송할 수 있게끔 문자 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바로 현대입니다. 현대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준비한 이 현대모백스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10배거 후보 종목까지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상관없이 전화는 언제 두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는 괜찮으나 죄송해요. 전화가 아니죠. 전화 아니에요.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는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지만 전화는 주시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문자는 오케이, 전화는 노케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모백스 조금만 더 내용 설명해 드리고 왜 가야 되는지, 갈 수 있는지 내용 생각해 보면 얘네는 진짜 근본이 있어요. 현대의 그룹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보셨듯이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마무시한 호재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수급을 봤을 때, 자, 어디요? 특정 구간 3만 원대죠. 여기 3만 원 초반대에서 누가 들어와요?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현대모백스를 담았어요. 연기금이 왜 중요하다라 그랬죠? 이들이 들어오는 매수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 단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은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딱 이것만 판단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건 자,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수급주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수급주가 뭐죠?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우리가 보통 수급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주포인 이런 종목들. 자, 결국 이들의 투자 방식이 뭐가 있죠? 이 해당 기업, 예를 들어서 삼전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적정한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이 멀티플도 계산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투자의 방식이 형성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세를 눌러줬던 상황에서 특히나 이 3만 원 초반대에서 연기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 자리를 위치 선정을 해놓은 거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인 창구에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얘네도요 2월 중순부터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주포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려면 이 이유, 명분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아직 뭔가는 조금 더 조용한데, 왜냐면 로봇 섹터에 특별히 큰 이슈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올라갔을 때처럼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려준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1월 초에 CES가 종료되면서 딱히 이 시장에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줄 만한 그런 특정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상황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또 3월 달에 뭐가 있죠?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뉴스가 당연히 나와요. 노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노조들 때문에
자, 골머리 썩는 기업들 이런 것들 또 재조명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결국 우리는 로봇을 또 만들어야 된다. 로봇이 정답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또 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슈 몰이를 해서 누가요? 현대모백스가 또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언급을 한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모백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제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호재라든지 혹은 뭐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도 한번 요통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로는 매도 금지 꼭 적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이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측은지심이 생기신다면 구독, 좋아요, 매도 금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